닥쳐. 내가 말 끝날 때까지 입 다물어. 식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너는 내 가게 앞에서 비위생적이라고 했지? 내가 30년 동안 위생에 목숨 걸었는데 너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 분식집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밤도 어김없이 찾아온 당신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마지막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익명을 원하셔서 정순자라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65세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시죠. 자, 그럼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30년째 이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별거 아닌 메뉴들이지만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보람이더라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저 혼자 아들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들놈은 착하긴 한데 좀 우유부단하달까요? 그래도 성실하게 회사 다니고 결혼도 했으니 제 소원은 다 이룬 셈이죠. 문제는 그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김지혜. 32살인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제 분식집에 오더니 눈으로 바닥까지 훑어보는 거예요. 마치 감정평가라도 하듯이요. 어머님 여기가 시댁가게예요. 응, 그래. 30년째 하고 있지. 아내, 분식집이시구나. 그 말투에서부터 실망이 묻어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 며느리가 저희 완전히 사기를 친 거더라고요. 아들이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집 부자네 착각하고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 오피스텔이 뭔지 아세요? 제가 30년 장사해서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 전에 사준 신혼집이었어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요. 그게 전부인데 이 며느리는 시댁에 건물이 여러 채 있을 거야 상상한 거죠. 결혼식 날 하객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님은 사업하세요. 음식업으로 꽤 크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음식업은 맞죠. 근데 크게라니. 저는 그냥 동네 분식집 하나 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결혼 3개월 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우리 분식집에 왔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꽤 많을 때였죠. 어머니, 여기 떡볶이 3인분이요. 저는 기뻐서 서비스로 튀김도 더 넣어줬어요. 그런데 야, 너희 시어머니 여기서 일하시는 거야?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응, 뭐 그렇지. 며느리 얼굴이 빨개지더니 떡볶이 물 좀 더 넣어주세요. 너무 짜요. 그날 떡볶이는 제가 평소대로 만든 그대로였어요. 손님들은 다들 맛있다고 하는데 며느리만 유독 크게 불평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시어머니 음식 솜씨 별로야 어필하려고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물을 더 부어줬습니다. 손님들이 다 보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2번째 민망했던 일입니다.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절 마주쳤대요. 저는 시장 보러 갔다가 지하식품관에 들른 거였는데 며느리는 친구들이랑 명품관에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마트 봉투 들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걸 본 거예요. 저기 우리 시어머니 아니야. 며느리가 황급히 친구들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더래요.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해서는 엄마가 왜 백화점에 가? 동대문 시장 가시지. 사람들이 우리 시어머니 마트 봉투 든 거 보면 어떡해. 저는 제 돈 주고 장도 못 보나요? 백화점 식품관 할인 행사에서 간 건데 또 다른 일이었어요. 명절 때였어요. 며느리 친정에서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저도 인사하러 갔죠.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며느리 이모가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요식업 쪽에 계세요. 뭐 작은 사업이시긴 한데. 오식당 하세요? 네, 뭐 그런 거죠. 며느리는 절대 분식집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마치 호텔 레스토랑 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얼버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참았습니다. 며느리 체면도 있고 아들도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정말 끝이 없네요. 민망했던 일이 또 있었어요. 며느리가 대학 동창회를 한다며 우리 동네 카페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카페가 우리 분식집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동창회 끝나고 친구 하나가 배고프다고 했나 봐요. 야, 여기 분식집 있네? 거기 가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야, 거기는 별로야. 비위생적이야. 다른 데 가자. 그 말을 제가 가게 앞에서 장사하다가 다 들었어요. 친구 4-5명이 우리 가게 앞에 서서 그 말을 하는데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봤어요. 한 친구가 그랬대요. 에이, 그래도 여기 단골 엄청 많던데? 맛있다고 소문났어. 아니야. 거기 진짜 더럽다니까. 내가 아는데. 며느리는 친구들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저는 그날 장사 접고 집에 들어가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위생에 목숨 걸고 장사했는데 제 며느리한테 더럽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인스타그램에 제 가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대신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는 시어머니와 함께한 특별한 시간,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가족식사, 해시태그 감사.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식당에 간 적 없거든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간 거를 마치 저랑 간 것처럼 꾸민 거예요. 댓글에 부러워요. 시어머니 분이 대단하신가 봐요. 이런 거 달리면 며느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대요. 또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며느리가 아들한테 본격적으로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가게 그만하시라고 해. 왜? 엄마가 그 일 좋아하시는데. 내가 창피하다고. 내 친구들이 다 아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동네 분식집 한다는 거. 나 친구들 만날 때마다 숨고 싶어. 그래도 그건 엄마 인생인데. 엄마 인생. 나는? 내 체면은? 나는 내 아내야. 남들한테 어머니 뭐 하세요?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분식집 하세요. 이래. 난 그럴 수 없어. 며느리는 울면서 화를 냈고 우유부단한 우리 아들은 결국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지혜가 엄마 가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가게 좀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을 해온 이 일을 며느리 체면 때문에 접으라고? 아들아, 엄마가 이 장사로 너 키웠고, 너 대학 보냈고, 너 결혼시켰어. 이게 엄마한테는 자존심이고 삶이야. 그걸 접으라고?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압박은 계속됐죠.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랑 가게에 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죠. 어머니, 오늘 신메뉴로 치즈 떡볶이 만들어 봤어요. 드셔보세요. 며느리 장모님은 한 입 드시고는 어머, 맛있네요. 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엄마 진짜 맛있어요. 전 좀 느끼한데. 어머니 치즈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덜 넣을게. 그리고요, 이 김밥 밥이 좀 질척한데? 수분 조절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드셔보세요. 좀 이상하죠? 손님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제 음식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옆 테이블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떡볶이 맛있어요. 김밥도 딱 좋은데요? 그래도 며느리는 계속 큰 소리로 흠을 잡았어요. 어머니 장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손님들 까다로운 거 모르세요. 좀 더 신경 쓰셔야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가게에서 시끄럽게 싸울 수 없으니요. 우리 가게 단골 중에 30년째 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분이 어느 날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지혜 씨는 뭐 하세요? 저요. 저는 집에서 쉬고 있어요. 남편이 제가 일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아이고, 좋겠네. 남편분이 잘 버시나 봐? 네, 그럭저럭요. 시어머님도 이제 가게 정리하실 거거든요. 저희가 모시고 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주방에서 다 들었어요. 가게 정리?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권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사장님, 가게 정리하시게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할 거예요.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좀 피곤해 하셔서요. 곧 정리하실 거예요. 맞죠, 어머니?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와 말다툼을 할 수도 없고, 권사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며느리를 한참 쳐다보셨어요. 휴, 이건 정말 제가 참기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우리 가게에는 가끔 정장 입은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은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고 저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곤 하죠. 며느리는 그게 이상했나 봐요. 어머니,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왜 자꾸 와요? 응, 그냥 단골 손님들이야. 단골치고는 너무 공손한데 혹시 어머니한테 돈 빌린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그냥 좋은 손님들이야. 어느 날 그 중 한 명이 며느리랑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시죠?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코웃음 치더니 네, 근데 누구세요? 혹시 여기서 아르바이트 구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본사에서 아, 네, 바쁘니까 주문하세요. 떡볶이요. 김밥이요. 며느리는 그 사람을 그냥 일반 손님 취급하고 반말까지 했어요. 저는 뒤에서 보다가 너무 놀라서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그 직원은 당황해하면서도 웃으면서 주문을 했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사모님, 며느리는 그 후에도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손님들한테 너무 잘해주시면 안 돼요. 버릇 없어져요. 손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또 다른 막장 행각이 있어요. 결혼 2년 차쯤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 가게로 한 달에 얼마나 보세요? 그건 왜? 아니, 궁금해서요. 장사 안 되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괜찮아. 엄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저희가 차 바꾸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차? 지금 차도 멀쩡한데? 에이, 어머니도 요즘 누가 그런 구닥다리 차 타요. 창피해서 친구들 만날 때 택시 타고 다녀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저는 거절했어요. 아들 결혼시키느라 제 저축이 거의 바닥났거든요. 며느리는 그 후로 제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엄마가 장사해서 돈 엄청 벌 텐데 왜 며느리한테는 인색해?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명품백도 사주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을 늘어놨대요. 사실 청취자 여러분께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이 분식집, 사실 본점이거든요. 30년 전 저는 정말 그냥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소문이 나면서 다른 분들이 저희도 이 맛으로 장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공짜로요. 그런데 어느 점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좋은 레시피를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제대로 대가를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가맹 사업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도 고용하고 상표권도 등록하고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렸어요. 하지만 본점은 그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운영했죠. 지금 전국에 우리 브랜드 가맹점이 200개가 넘어요. 매달 들어오는 로열티만 수천만 원이고 본사 건물도 제 명의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이 사실을 몰라요. 왜 말 안 했냐고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길 바랐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요. 그래서 일부러 숨긴 거예요. 이 사람의 본심을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제 다 봤죠. 어느 날 가맹점주들 정기 모임이 있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이번엔 규모가 좀 컸어요. 200명이 넘는 점주들이 서울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우연히 그 호텔 근처에서 쇼핑을 하다가 현수막을 본 거예요. 준이분식 전국 가맹점주 정기총회. 며느리는 이거 우리 시어머니 가게 이름이랑 똑같네 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로비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정장 입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고 무대에는 200호점 돌파 기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게 뭐지? 하면서 한 직원에게 물었대요. 저기요, 이거 혹시 준이 분식이요? 네, 맞습니다. 가맹점 주님이세요? 아, 아니요. 근데 이게 동네 분식집이랑 이름이 같아서요. 아, 혹시 성북구 본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우리 1호점이자 본사예요. 사모님, 혹시 사장님 따님이세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대요. 며느리는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인터넷을 뒤졌대요. 프랜차이즈 정보 사이트, 가맹 계약서, 로열티 정보 다 찾아봤죠.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월 로열티 매장당 평균 150만 원. 가맹점수 207개월 수입 약 3억 원. 며느리는 그날 밤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계산기를 두들겼대요. 3억 곱하기 12개월. 연 매출이 36억. 본사 건물도 있다고 했지? 이게 진짜야?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제가 병원 예약할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아들은 신기해했죠. 지혜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엄마한테 잘해? 당연히 효도해야지, 나 원래 효녀야. 하지만 며느리의 본심은 따로 있었어요. 며느리는 몰래 본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기요, 가맹점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희망하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강남 2호 역삼동이요. 아, 역삼동은 이미 3개 매장이 있어서 출점이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요?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혜요. 아, 잠시만요. 전화가 잠시 보류됐다가 다시 연결됐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고객님께는 가맹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왜요? 본사 방침입니다. 무슨 방침이에요? 내가 돈도 있고 조건도 다 맞는데.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이라. 대표? 대표가 누군데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대표?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 명의로 가맹 신청을 하려고 했죠. 여보, 우리 사업 하나 해볼까? 사업? 무슨? 분식집. 요즘 대박이래. 프랜차이즈로 하면 안정적이고. 어느 브랜드? 그게 분식? 엄마네 가게랑 같은 이름이야. 우연일치지? 근데 이게 대박 브랜드래.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이름이면. 아니야. 엄마는 모르셔도 돼.
우리가 성공해서 나중에 놀라게 해드리자.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해서 신청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가맹 신청 검토 결과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왜요? 자금도 있고 조건도 다 맞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직접 불가 처리하셨습니다. 본부장이 누군데요? 바꿔주세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며느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직접 본사로 찾아갔죠. 며느리가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대요. 강남 한복판 10층짜리 건물. 1층에 5분식 본사라고 크게 써 있더래요. 며느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5층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저기요, 본부장님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세요? 없는데. 가맹 관련해서 항의하러 왔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성함이? 김지혜요. 직원의 표정이 확 굳더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서 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본부장이었죠. 김지혜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 가맹 신청이 왜 거부된 거죠? 본부장은 한숨을 쉬더니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앉기 싫어요. 설명이나 해주세요. 김지혜 씨, 그리고 김지혜 씨 남편분. 두 분 모두 우리 회사 가맹 대상에서 영구 제외됐습니다. 무슨 권리로요?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대표가 누군데요? 만나게 해주세요. 본부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쾅 내려놨어요. 거기에는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시어머니, 정순자 씨의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회사 대표이십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시어머니시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그럴 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동네 분식집. 본점입니다. 30년 전 창업하신 바로 그 가게가 우리 1호점이자 지금도 운영 중인 본점입니다. 이 건물도? 네. 대표님 개인 소유입니다. 이 건물 시세가 약 80억 원 정도 됩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왜 저한테 가맹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본부장은 차갑게 웃었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며느리는 체면과 겉모습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30년 쌓아온 브랜드를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 며느리는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브랜드를 달고 장사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언제 그런 말씀을? 3개월 전입니다. 고객님께서 처음 본사에 문의 전화를 하신 다음 날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시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자신이 한 모든 행동,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걸. 결국엔 친정 어머니까지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며느리는 울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친정 어머니는 처음엔 놀라더니 점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야? 응, 건물도 있고 연 매출이 36억이래. 어머, 그럼 우리 지혜가 완전 대박집으로 시집간 거네. 엄마,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 가맹도 못 받았어. 아니,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한테 야박해? 그동안 우리 지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정 어머니는 다음 날 바로 분식집으로 찾아왔어요. 사돈댁, 나 좀 봅시다. 친정 어머니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다 놀라서 쳐다봤죠. 어머, 사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우리 지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업 하나 시켜주면 어때요? 가맹점이요.
우리 지혜 명의로 하나만 해줘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돈, 조용히 하세요. 손님들 있잖아요. 손님, 이게 지금 손님이 중요해요? 우리 딸이 시집 와서 2년 동안 무시당한 거 아세요? 무시요? 그렇죠. 동네 분식집 시어머니라고 창피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는 그제야 웃었어요. 차갑게. 사돈, 제 며느리가 저를 창피해한 게 맞나요? 그럼 이제 제가 돈 많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존중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사돈, 돌아가세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해주세요. 전돈으로 존경받고 싶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소리쳤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면서 왜 며느리한테 숨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실망했습니다. 뭐가 실망이에요? 우리 지혜가 뭘 잘못했어요? 사돈딸이 제 가게 앞에서 비위생적이라고 한 거 아세요? 손님들 앞에서 제 음식을 무시한 거 아세요? 친구들한테 거짓말해서 마치 제가 고급 식당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 거 아세요? 친정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사돈,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가게에 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친정어머니는 욕을 퍼붓고 나갔죠. 손님들은 박수를 쳤어요. 며느리의 생일이었어요. 며느리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 제 생일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해요.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 며느리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한턱 내려는 속셈이었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저, 그리고 며느리가 부른 친정 식구들까지. 식사가 시작되고 며느리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잘해드릴게요 하는 계산된 눈빛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 사업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젊은 감각으로 마케팅도 하고. 저는 포크를 내려놨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2년 동안 날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하고 가게 문 닫으라고 하더니 이제 내가 돈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본사 찾아갔지? 가맹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지?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돈댁,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저는 친정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족? 가족이면 며느리가 2년 동안 저한테 한 짓도 다 눈 감아줘야 하나요? 그래도 제 가게 앞에서 비위생적이라고 한 거, 손님들 앞에서 제 음식 무시한 거, SNS에 거짓말 올린 거, 제 단골 손님들한테 가게 곧 문 닫는다고 거짓말한 거, 이거 다 눈 감아줘야 하나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혜야, 넌 지금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야. 넌 그냥 내 돈이 아까워서 사과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가맹 계약서야. 강남 역삼동 프라임 위치. 내가 며느리 이름으로 알아봤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근데 말이야. 이거 찢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렸어요.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어머니.
왜? 아까워? 이 계약서 가치가 얼만 줄 알아? 예상 수익이 월 500만 원이야. 근데 난 내 브랜드를 너한테 줄 수 없어. 어머니 제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혜야, 넌 사람을 돈으로 봤어. 나한테 돈 없을 때는 무시하고 돈 있다는 거 알고 나서는 아첨했지. 그런 사람한테 내 30년을 맡길 순 없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그래도 지혜는 제 아내인데.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아, 넌 2년 동안 엄마가 당한 걸 다 봤어. 그런데도 지혜 편만 들었지. 넌 엄마 아들이 아니라 지혜 남편이구나. 엄마,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알아서 잘 살 거야.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며느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김지혜, 너 진짜 한심하다. 2년 동안 봤어.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 얼마나 허영심 덩어리인지. 너는 나를 한 번도 시어머니로 본 적이 없어. 그냥 ATM 기계로 봤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말 끝날 때까지 입 다물어. 식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너는 내 가게 앞에서 비위생적이라고 했지? 내가 30년 동안 위생에 목숨 걸었는데 너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손님들 앞에서 내 음식을 무시했지? 다른 단골 손님들은 다 맛있다고 하는데 너 혼자 큰 소리로 흠을 잡았어.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죄송해요.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너는 친구들한테 나를 고급 식당 운영하는 시어머니라고 거짓말했지? 나를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게 그렇게 창피했어? 너는 내 단골 손님들한테 곧 가게 문 닫는다고 거짓말했지?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알아? 몰랐어요. 몰랐어? 몰랐으면 사람이 아니야. 너는 2년 동안 나한테 한 게 뭐야? 차 산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지? 3천만 원. 나한테 장사로 돈 벌 텐데 왜 며느리한테 인색하냐고 했지? 저는 며느리 친정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사돈,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제 우리 가게 와서 뭐라고 했어? 우리 딸 고생했으니까 가맹점 하나 해달라고? 당신 딸이 2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해? 친정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다시 며느리를 봤어요. 지혜야, 너 진짜 가관이다. 너는 사람을 돈으로 줄 세우는 인간이야. 나한테 돈 없을 때는 무시하고 돈 있다는 거 알고 나서는 꼬리치고. 그게 사람이야? 그게 며느리야? 어머니. 전국에 200개 넘는 가맹점이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 그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돈 많아서가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했고 맛과 위생을 지켰고 손님들을 소중히 대했기 때문이야. 그게 진짜 존경이야. 저는 며느리 앞에 명함 한 장을 던졌어요. 이거 내 명함이야. 분식 대표이사 정순자. 이거 보여? 나 대표야, 빌딩 주인이야. 근데 나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가서 떡볶이 만들어. 왜 그런지 알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내 자존심이고 내 정체성이기 때문이야. 나는 프랜차이즈 대표이기 전에 분식집 사장이야. 그게 자랑스러워. 저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근데 너는 그런 나를 부끄러워했어. 그게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알아? 30년 동안 쌓아온 내 자존심을 너는 단 2년 만에 짓밟았어. 며느리는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김지혜, 너 내 가게 앞에서 친구들한테 비위생적이라고 한 거 기억나? 그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나 그날 밤 잠도 못 잤어. 30년 장사하면서 그렇게 서러운 적 없었어. 어머니, 정말. 닥치라고.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너 본사 직원들한테 반말한 거 기억나?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2년 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가 단골 손님들한테까지 민망한 상황 당했어. 30년 단골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어.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저는 이제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리고 너, 내 아들한테 엄마 가게 문 닫게 하라고 했지? 내 인생을 내 체면 때문에 접으라고 했지? 너 진짜 뻔뻔하다. 내가 그 장사로 너희 신혼집 사줬어. 내가 그 장사로 아들 대학 보냈어. 근데 너는 그걸 부끄러워해? 며느리는 이제 소리내서 울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SNS에 거짓말 올린 거. 마치 내가 고급 한정식집 데려간 것처럼. 그게 사기야, 사기. 너 친구들한테 사기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는 2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용하려고만 했어. 그러다가 내가 돈 있다는 거 알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지. 저는 며느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지혜, 너 진짜 역겹다. 너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겨. 나한테 돈 없을 때는 쓰레기 취급하고 돈 있으면 갑자기 어머니 하면서 아첨해. 그게 사람이야? 며느리는 이제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그 말을요. 김지혜. 네. 너 내 며느리 맞아? 네. 며느리면 시어머니를 최소한의 예의로라도 대해야지. 근데 너는 뭐 했어? 무시, 모욕, 거짓말, 이용.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아니에요. 그래, 아니지.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그냥 속물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나 유언장 새로 썼어. 네? 내 전 재산, 건물, 회사 지분, 통장 다 아들한테 안 줘. 아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너는 2년 동안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도 지의 편만 들었어. 그런 아들한테 내 재산 줄 이유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줄 거야. 나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식탁이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어머니, 왜 안 돼? 내 돈인데 내가 누구한테 주든 상관없잖아.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사과하는 게 소용없어. 너는 진심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돈이 아까워서 사과하는 거야.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사돈댁. 그래도 그렇지, 친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친정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사돈, 당신도 똑같아. 당신도 지금 내 돈만 보고 있잖아. 딸이 2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딸이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당신 딸이 나한테 한 짓 하나하나 다 말해줄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친정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청소했어. 손님들 올 때마다 테이블 닦았어. 주방 바닥은 하루에 3번씩 닦았어. 그게 내 자존심이었어.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근데 너는 그 모든 걸 더럽다 한마디로 무너뜨렸어. 그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2년 동안 참았어. 며느리니까, 아들 아내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아들아, 내 엄마. 너 선택해. 엄마 아니면 지혜. 엄마 그게 무슨 너는 2년 동안 엄마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주지 않았어. 항상 지혜 편만 들었지. 그래, 너는 지혜 남편이니까 당연한 거야. 그럼 이제 엄마는 필요 없겠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희 없이도 잘 살아. 걱정 마. 저는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은 매일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사장님, 문이 열리더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온 가맹점주들이었어요. 어머, 여러분, 무슨 일이세요? 제일 나이 많은 점주님이 꽃다발을 건네셨어요. 사장님, 저희가 소문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요? 사모님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점주님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을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저도요. 제가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사장님이 직접 와서 3일 동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망할 뻔했을 때 사장님이 로열티 6개월 면제해 주셔서 다시 일어섰어요. 점주님들이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사장님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잖아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제일 젊은 점주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가 들었어요. 사모님이 사장님을 무시했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장님은 우리 업계에서 전설이세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중독 사고 없으셨고 늘 품질을 지키셨잖아요. 다른 점주가 말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증명할게요. 사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증명? 네. 우리 207개 점주가 모두 서명했어요. 그분은 큰 액자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정순자 대표님,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스승입니다. 당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성공했고, 당신의 따뜻함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존경합니다. 분식 전국 가맹점주 1동. 그리고 그 아래에는 207명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만 울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점주님들도 함께 울었어요. 사장님, 우리가 사장님의 진짜 가족이에요. 사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다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누군가 SNS에 올렸어요. 김지혜, 시어머니 부자인 줄 모르고 2년 동안 무시했다가 망한 케이스 크크크. 그 글이 퍼지면서 며느리는 동창회에도 못 나가게 됐어요.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며느리를 비난했대요. 야, 너 진짜 한심하다. 시어머니를 돈으로 봤냐? 너 SNS 거짓말 우리 다 믿었는데? 며느리는 그 채팅방에서 쫓겨났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원래 일 안 하고 있었지만 이력서 넣은 곳들에서 전부 연락이 끊겼대요. 소문이 난 거예요. 업계가 좁으니까요. 준이분식 대표님 며느리래.
시어머니한테 개념 없이 굴다가 찍혔대. 며느리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엄마, 왔니?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래, 너 바보였지. 지혜가 집 나갔어요. 이혼하겠대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애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 집 돈을 사랑했으니까. 엄마, 아들은 울었어요. 엄마, 제가 2년 동안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넌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이해하려고도 안 했지. 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지혜를 사랑하는 건 이해해. 근데 사랑한다고 해서 엄마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너는 가정을 지키려고 엄마를 희생시켰어.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엄마,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앞으로는 엄마 편을 들어줘. 엄마가 옳을 때는 엄마 편을 들어줘. 설령 내 아내가 반대해도. 네, 엄마. 그리고 하나 더. 네. 다음에 결혼하면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줘. 엄마가 며느리 성격 좀 볼게. 아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엄마. 6개월이 지났어요. 가게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됐어요. 가맹점은 230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정말 이혼했어요. 법적으로 다 끝났죠. 아들은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제는 더 성숙해 보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어머니. 왔니? 네.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앉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떡볶이를 끓였어요. 옛날처럼. 먹어봐. 네. 며느리는 한 입 먹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그래,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알아. 제가 정말 한심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봤어요. 어머니를 돈으로 평가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지금 알았으면 늦었어. 네, 알아요.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래,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세요. 제가 그걸 몰라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를 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맹점주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도와줘요. 사장님, 제가 오늘 튀김 도와드릴게요. 사장님, 홀 청소는 제가 할게요. 그분들은 진짜 자식처럼 저를 챙겨줘요. 아들도 자주 와요. 이제는 제대로 효도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아들이 달라졌어요. 더 성숙해지고 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가게 앞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분식 본점 30주년 기념 250호점 돌파 감사 행사. 전국에서 점주들이 모여왔어요.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분식집 앞에 모였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점주들이 큰 현수막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정순자 대표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30년의 땀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케이크가 나왔어요. 촛불이 30개나 꽂힌 큰 케이크였어요. 사장님, 소원 빌어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촛불을 불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누군가 말했어요. 사장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30년 전 저는 그냥 떡볶이 장사나 하면서 먹고 살자고 시작했어요. 별 기대 없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제 맛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저는 울컥했어요. 사실 1년 전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절 일으켜 세워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있다고 말해줬을 때 정말 힘이 났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사장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로.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지방에서 작은 카페를 연다고 해요. 혼자서요. 많이 달라졌대요. 겸손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졌대요. 저는 며느리를 용서했어요. 마음속으로는요.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요. 어떤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아들은 이제 정말 효자가 됐어요. 매주 와서 가게 일도 도와주고 저랑 영화도 보러 다녀요. 엄마, 제가 다시 결혼하면 꼭 엄마가 인정하는 사람이랑 할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여요. 이제 68세가 됐지만 아직 건강해요. 손님들은 여전히 사장님,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고요. 가맹점은 300개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1호점은 여전히 이 작은 가게예요. 이곳에서 30년을 보냈고, 이곳에서 울고 웃었고, 이곳에서 상처받고 치유받았어요. 이곳이 바로 제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 화도 나고 속상하다가도 마지막엔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야기였죠? 순자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행자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는지에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돈이 많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30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순자 씨처럼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이야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봐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